안녕하세요. 손해변가사 나원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수 강의 시간으로서 시설물 때려잡기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평년수학량 뽀개기라고 타이틀을 정했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시설물 강의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문제풀이도 정말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죠. 저도 이제 9회 시험 때 이 시설물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은 아마 꿈속에서도 이 시설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5년도에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개정 이론서를 발표했죠. 시설물 중에 보험금 산정하는 게 몇 가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론서 규정대로 답안 작성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비가림 시설물에 해당이 되죠. 비가림 시설은 종합이 아니죠. 자연재해 조수해가 보통약관으로 보상이 되고, 그리고 화재는 특별약관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화재 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그 화재에 의한 사고 보험금에는 자기부담 금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해가림 시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은 종합이 아니다. 화재가 특약으로 빠져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보상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비례보상이 적용이 안 되느냐? 그건 이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냥 마구잡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제조달 가액 신품 가격 있죠. 신품 가격의 80%에서 100% 이 범위를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범위를 전부 보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례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최소 몇 %에서 80%에서 최대 130%까지 범위로 가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보험 가입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의 90에서 몇 %? 90%에서 130%로 가죠,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도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제조달 가액 100%로 이제 가니까 그 경우는 확정된 보험 가입 금액이므로 비례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비가림 시설은 비례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도 없죠.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피해액 구할 때, 손해액 구할 때는 감가상각이 있죠. 수리복구가 안 됐을 때만 감가상각을 적용을 한다. 암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복구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수리복구 의사 표시를 하거나 실제로 수리복구가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냥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액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바로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수리복구가 안 되면은 이 피해액을 감가상각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손해액과 잔조물 제거 비용 이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한도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물 있죠. 시설물, 목적물과 잔조물 이 두 가지 보험금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 구할 때 우리 이론서에는 손해액,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손해액과 목적물이죠. 잔조물 제거 비용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계산을 한다. 이게 정확한 풀이에요. 이론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부담 금액은 이제 어떻게 차감을 하느냐. 자기부담 금액은 자 일단은 비가림 씻을 거죠. 구조체하고 피부복제 복합 사고일 때는 자, 손해액의 10%인데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액이 만약에 980만 원이다 그러면은 98만 원이 자기부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으로 한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근데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최저 1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계산을 합니다.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피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에 태풍, 강풍이면은 이제 뭐 구조체에도 이제 사고가 피해가 있겠지만은 강한 바람이 아닌 경우는 이제 약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피복제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겠죠. 단독 사고. 그리고 이제 잔조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실제 잔조물 제거 비용과 그 다음에 손해액의 10%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한도 적용을 해서 잔조물 제거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잔조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다? 8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00%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어떤 경우죠? 만약에 손해액이 700만 원이다. 손해액이 700만 원이면은 그거의 10%는 70만 원이죠. 그게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손해액의 10% 꼭 암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잔조물 제거 비용 반드시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잔조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만약에 이제 그 손해액에서 그 목적물에서 이미 100만 원을 차감을 했다. 차감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손해액과 잔조물 제거 비용 합쳐갖고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해서 그게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초과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잔조물 보존 비용 다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0%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더 이상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해액과 잔조물을 먼저 뭐 해라?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손해액과 잔조물을 합쳐가지고 96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잔조물 제거 비용은 96만 원이 먼저 차감이 됩니다. 96만 원.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조물 보존 비용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4만 원 차감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자기부담 금액이잖아요. 96만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추가로 4만 원 차감 가능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가면 돼요. 최대 100만 원까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되는 비용이죠. 그거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100% 지급을 해준다. 기타 협력 비용은 어디서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손해액과 잔조물을 묶어가지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 이게 정확한 풀이법이다라고 했죠. 이게. 그럼 여기 이제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다 명시가 됐죠. 보험 가입금액 줘버렸고 피해액이 손해액이네 하고 줬네요. 수리복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손해액이 900만 원이죠. 그럼 잔조물 제거 비용 이거 다 인정이 되죠. 손해액의 10% 90만 원 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손해액과 잔조물 제거 비용을 더했더니 980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자기부담 금액이 10% 98만 원. 아직 100만 원이 안 됐죠. 그래서 2만 원이 추가로 차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액과 목적물 두 가지를 보험금을 먼저 산정을 하죠. 두 개 합이 지금 98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빼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두 가지 지급 보험금이 882만 원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들이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입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얘네들은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한단 말이에요. 60만 원이죠. 자, 60만 원인데 이 60만 원을 전액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60만 원에 10% 6만 원 깜빡 잊고 6만 원 차감하면은 틀려버리죠. 아까 98만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2만 원만 더 차감하면 돼요. 2만 원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협력 비용 5만 원은 전액 지급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 보험금이 이와 같이 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화재에 의한 사고다라고 하면은 화재에 의한 사고이고 화재 특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부담 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100만 원 있죠. 아까 100만 원 차감했는데 그 100만 원을 차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98만 원 차감했고 여기서 2만 원 차감했죠. 그래서 아까는 945만 원.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차감이 안 되니까 100만 원 더 많잖아요. 1045만 원 이렇게 비가림 시설의 보험금이 산정이 됩니다. 비용까지 다 들어가니까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끝납니까? 목적물에 대한 손해액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손해 방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대부분 끝납니다. 목적물과 잔존물 제거 비용 거기서 대부분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손해 방지 비용이 2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 방지 비용까지 또 많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림 시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년도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산정하는 요령을 제가 별도로 강의를 다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종합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보통약관으로, 기본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모두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해요. 자,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감가상각을 무조건 합니다. 월단위 삭제라는 게 있죠. 다 배웠어요. 월단위 삭제가 있고 이 감가상각률 구할 때 월단위 삭제 그리고 이 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 해가지고 설치 시기부터 가입 시기까지 경과 연수를 구하죠. 1,000원 단위 절차 조건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도 있었죠. 그리고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감가상각하지 않고 그냥 제조달가액의 100%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제조달가액의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아니고 이거의 100%로 갑니다. 확정이 돼요. 확정. 그러니까 비례보상이 있죠. 해가림 시설에는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보상을 적용한다. 근데 초과보험이나 전부보험일 때는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죠. 근데 문제를 이해한 문제다 보니까 이 해가림 시설의 비례보상이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 연수죠. 경영 감가율입니다. 목재는 6년, 철재는 18년 내용 연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지나게 되면은 이제 수정 장가율이라는 것도 적용을 하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6년짜리는 13.33%, 1년에 이제 이만큼씩 감가가 되죠. 경영 감가율이다 그러죠. 철재는 4.44%. 경년 감가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 월 단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때는 손해액 구할 때는 월 단위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했죠. 월 단위까지.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이게 이제 뭐죠? 보험 가입과 손해액 산정하는 경우니까 월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 재배사 이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 월 단위가 삭제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손해액과 보험 가입 구할 때는
월 단위 삭제가 아니고 경과 월수까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피해액 산정도 그렇고. 피해액은 일단은 피해액 한수에다가 칸넓이가 있죠. 지주목 간격, 두둑폭, 그 다음에 고랑폭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곱해가지고 피해액이 산정이 되고, 저 피해액이 100% 이제 뭐가 되는 경우, 손해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죠.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은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다.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근데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자 피해액 구하고, 그걸 또 감가하죠. 감가 피해액 구하고, 보험가액 20% 구해가지고 가운데값을 손해액으로 산정을 한다. 이것도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이거를 출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 출력해가지고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안 헷갈리게. 자주 봐야 이게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손해액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리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어도 수리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똑같죠. 손해액의 10%, 근데 한도가 여기는 1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복제 단독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복합사고로 보고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피복제를 따로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방법이죠. 손해액의 10%와 실제 지출된 잔존물 제거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한도 적용. 자기부담금 있죠. 그리고 비례보상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 적용이 있다. 20만원 한도 적용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이렇게 한도 후 비례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그 이론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풀어라 이거죠. 미니멈. 실제로 이제 30만원을 손해방지 비용으로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30만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부담금 3만원을 차감을 일단 하겠죠. 이전에 지금 100만원이 안 됐으면은 3만원 차감하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하고 20만원 이렇게 한도 적용해가지고 작은 금액을 뭘로 해라? 손해방지 비용 지급보험금으로 해라.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30만원이 지출되면은 먼저 20만원으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2만원 빼고 자기부담금, 그리고 여기다가 또 비례보상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이 풀이가 어디에 봐도 없어요. 지금 선한도다 후한도다 이론서에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험 보는 이론서에는 선한도라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론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있으면은 선한도를 하세요. 자, 대입권 보존 비용하고 잔존물 보존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자기부담 금액도 지금 100만원이 차감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자기부담금 차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전액 지급을 한다. 자, 이제 이 지급 보험금이 좀 이번 25년도에 좀 바뀌었죠. 비례보상. 전부 보험하고 초과 보험은 비례보상을 안 해요. 초과 보험은 보험 가액 한도죠. 자, 이 보험 가액도 뭐가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만약에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손, 자, 비, 보험 가액으로 가죠. 여기도 손, 자, 비, 여기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죠. 여기는 일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초과 보험은 보험 가액 한도. 이게 지금 이미 이전부터 이게 다 설명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비례보상.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클 때 보험 가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클 때 이제 비례보상을 하는데, 자, 이거 이제 특약에 가입한 거죠. 가입할 때는 자, 이걸로 비례보상을 합니다. 이걸로, 이 비율로. 근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로 비리 보상을 한다. 이거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정말 어렵겠지만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비리 보상이 일절 없다. 왜 그러죠? 여기도 이제 90%에서 130%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리 보상이 없는 거죠. 제조달 가액에 그러니까 이거는 감가상각을 안 했죠. 감가상각을 안 한 거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때는 바로 이거의 몇 퍼센트? 이거의 90에서 130% 가고,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제조달 가액을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있죠. 감가상각률, 이게 이제 감가상각된 제조달 가액이 됩니다. 아까는 제조달 가액에 90에서 130% 바로 갔는데, 자, 이 금액 감가상각을 했죠. 자, 이 금액의 몇 퍼센트에서 90%에서 130%로 가입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는요, 수리 복구가 됐다 안 됐다 그거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수리 복구가 됐다 안 됐다는 그거는 사고 발생 당시예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정할 때는 언제죠? 보험 가입 시기가 되니까 보험 가입이 지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수리 복구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액 산정할 때 수리 복구가 됐다 안 됐다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90에서 130% 범위로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진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대시설은 따로 정하는 방법이 없죠. 부대시설은 이제 해당된 부대시설 있죠. 그 원해시설 안에 바닥에 뭐 고정이 됐다. 부착이 돼 있다. 벽면에 부착이 돼 있다. 이동이 되는 것들은 안 되죠. 이동되는 거는 부대시설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시험지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문제도 내기는 합니다만은 계약자가 이제 얼마짜리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액 산정은 별로 어렵지 않죠. 피해 면적을 구하고 제곱미터당 시설비 이런 것들은 시험지 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해 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피해액 산정할 때 구조체 것 따로, 피복제 것 따로, 부대 시설 것 따로 다 따로따로 구합니다. 왜 그러죠? 얘네들의 감가율이 경영 감가율이 다 달라요. 구조체는 뭐 연동하우스다 단동하우스다 다르죠. 피복제는 고정감가 40%를 적용하고 부대시설은 8%를 적용을 하죠. 10%죠. 10%. 10년, 8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손해액이 피해액 전체가 손해액이 되는 경우는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수리복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수리복구가 안 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리복구가 안 됐을 때나 또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 안 한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손해액이 되니까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나와요. 감가상각 해야 변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과 월수. 월 단위 삭제가 아니에요. 아까 비가림 시설에도 해가림 시설에도 언급했죠.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연 단위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까지 갑니다. 월까지. 연 단위는 맞긴 하는데 소수점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금액은 이제 복합 사고일 때와 그다음에 단독 사고일 때로 또 일단 나뉘게 되죠. 복합 사고는 30에서 100만 원. 단독 사고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가 있다. 비례 보상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자기부담 금액을 그 누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체하고 피복제 합쳐가지고 이제 시설물이라고 시설물과 부대 시설을 따로따로 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계약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면 될 텐데 꼭 시험 문제에서는
시설 물건 따로, 부대 시설 물건 따로따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도 따로따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도 따로따로 가중평균 해가지고 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손해액을 구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서 따로따로 산정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했죠. 화재 사고일 때는 자기부담금 빵원이다. 잔존물 제거 비용 똑같습니다. 손해액의 10% 한도가 있고 비례보상 없고 자기부담금 적용을 하죠. 자, 이거죠. 농업용 시설물은 이 세 가지는 100% 지급입니다. 자기부담금도 없고 한도도 없고 비례보상도 없으니까 그냥 계약자가 지출한 돈 100% 지급.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기타 협력 비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거의 시험 문제에 이것들은 나오지 않죠.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봐야 막 전액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암기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급보험금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한다. 여기는 초과 보험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전부 보험으로. 그러니까 일부 보험도 없고 전부 보험도 없으니까 비리 보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 연수는 이거는 이제 암기 사항이죠. 유리원실 60년, 40년, 10년, 15년, 그러니까 15분의 80% 이걸로 가죠. 15분의 80%. 우리가 경영 감가율 구할 때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33333 이렇게 가는데 왜 여기는 5.33에서 끊지 않고 5.3에서 끊었는가? 그건 이론사한테 물어봐야죠. 농구문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왜 이거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끊었습니까? 나머지는 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끊으면서. 근데 이제 질문하면 답도 안 해주죠. 그냥 이론서에 있는 대로 그냥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됩니다. 저희 9회 때 이거 시험 나왔었죠. 이렇게 답한 사람도 정답 처리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론서 기준으로 하니까 저것도 정답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장기성 포 해가지고 피복제인데 5년입니다. 부대시설은 8년이다 그랬죠. 그리고 피복제는 고정감가죠. 고정감가. 피복제에 비닐 풀리면 고정가 2년이든 3년이든 40%만 고정감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식 하우스에 2년에서 4년까지는 30% 고정감가, 5년부터 8년까지는 50% 고정감가. 그리고 이제 수정 장가율도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축사에서도 수정 장가율 많이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풍수, 설치, 그리고 화재죠. 그리고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그리고 방재, 긴급피난 5일 이내죠. 이것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액 산정이 제조달 가액에다가 이 장가율 이거죠. 장가율의 최대값, 내용 연수가 경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론서에는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것만 나오고,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 이론서에 안 나오죠.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건데, 제조달 가액에다가 1- 감가상각률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구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전혀 언급이 없죠. 이것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보온덮개 쇠파이프 조인 축사 구조물은 수정 장가율의 최대값이 50%. 이 외의 구조물은 70%. 그리고 이제 수리 복구가 안 됐을 때는 30%를 적용을 한다. 자, 그래 가지고 보험 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럼 보험 가액이 산정이 되면은 보험 가액의 80%를 빨리 구하죠. 자, 이 금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제 비례보상이냐,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의 80%가 크면 이거 일부 보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보상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부부 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의 80%가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일부 보험으로 가서 비례보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부 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은 항상 보험 가액의 80%하고 비교하니까
그걸로 갑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손해액을 다 주죠. 대부분 줍니다. 문제 시험지 안에 보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피해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 이걸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줘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론서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이론서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험 가액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축사하는 가축은 지금 현장에서 손해평가사가 일을 못합니다. 지금 전부 다 손해사정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왜 손해평가사가 할 일을 손해사정사한테 다 줘버렸냐. 손해평가사한테 빨리빨리 주라. 그럼 이론서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어야죠. 경련감가율이 지금 경과연수가 지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라 지금 손해평가사의 이론서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손해 평가사 누구죠? 농구먼이죠. 농구먼에서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은 손해사정사한테 일은 다 뺏기고 지금 가축 같은 경우는 손해평가사가 일절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답답해요. 지금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금액은 풍수 설치는 50만 원과 비교하는 거 있죠. 비례보상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도 손해액과 잔존물을 묶어갖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죠. 여기가 빠져버렸네. 화재는 비율로 합니다. 그냥 50만 원하고 비교 안 해요. 이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죠. 똑같죠. 손해액의 10%.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비례보상만 있다. 그리고 이제 축사는 여기까지만 언급이 됐고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까지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직업보험금은 풍수 설치의 보험금 산정과 화재 보험금 산정이 조금 다르게 가죠. 이게 이제 5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50만 원을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비율로 하면 돼요. 비율. 무조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걸로 풀면. 근데 여기는 자기부담 금액을 따로 계산해 가지고 빼주는 게 안전합니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있죠. 축사는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처럼. 그러니까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 번 났을 때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 최초 사고일 때는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겠죠.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하는 품목들, 중복사고가 나도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축에서 돼지하고 기타 가금 있죠. 가금. 그리고 고추, 브로콜리 얘네들은 보험 사고가 날 때마다 지급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중복보험이죠. 지금 여기 가축 같은 경우는 중복보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6개 보험회사가 있죠. 농작물은 NH손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보험이 될 수가 없고, 여기는 여러 개 있습니다. 6개 있죠. 6개. 6개 보험회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자 A가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두 군데다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 금액 비례분담 방식이 있죠. 자, 이거는 보험금 지급 방식이 같은 경우, 여기는 보험금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독립 책임액 분담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중복보험금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지금 대추 비가림 시설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론서 기준대로만 풀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는. 자, 비가림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인데 태풍이죠. 그럼 자기부담금 차감을 합니다. 자기부담금 차감을 한다. 화재 특약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수리복구가 안 됐죠.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라고 그랬네. 이것도 구해야 되네요. 근데 뭐 보험 가입 금액이 크게 지금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한도에만 지금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제조달 가액이 얼마가 나왔죠? 여기서 구조체 거 따로, 피복제 거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면적이 지금 구조체 면적이 얼마죠? 여기 가입 면적이 있네요. 각각 1000제곱으로 줬네요. 그럼 여기가 2천만 원이죠. 구조체가 2천만 원, 피복제가 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제조달 가액이 2,500만 원 이 금액이 나왔죠. 자, 이거의 몇 퍼센트에서 80%에서 130%로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되기 때문에 80%로 가야겠죠. 80%면은 2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관 연수 때문에 지금 이거를 준 거죠. 설치 시기부터 언제까지? 설치 시기부터 가입 시기까지 여기 있죠. 사고 발생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률 적용하라고 지금 이걸 주는 거네요. 보험 가입 금액은 자 이거고 이제 피해액 구해가지고 손해액 산정하는 거 있죠. 자 구조체 피해액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이 되네요. 1,000만 원. 지금 제곱미터당 2만 원이 됐기 때문에 설치비가 500 곱하기 2만 원 하면 1,000만 원. 자 여기는 이제 피복제는 600제곱이고 제곱미터당 5,000원이니까 300만 원의 피해액이 나왔죠. 그럼 이 피해액을 지금 뭐 해야 돼요? 수리복구가 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1,000만 원 이거 감가상각을 먼저 합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경련 감가율이 감가상각률로 줬네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지금 8%를 줬죠. 0.08 이제 경관 연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구조체 2023년 7월부터 언제까지? 2025년 7월까지니까 딱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4, 25, 2년이네요. 2년. 그러니까 경관 연수가 2년이 됩니다. 그렇죠? 설치 시기부터 여기까지. 피복제가 지금 3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꿀게요. 이거를 23년으로 하고 왜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안 되잖아요. 피복제를 먼저 설치하고 구조체를 나중에 설치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2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문제가 뭐 논란이 안 생기겠죠. 구조체가 22년 그러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한 걸로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22년부터 25년까지가 3년이 되나요? 여기가 3년이 되겠네.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해 준 게 구조체의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760만 원 이 금액이 나오네요. 그 다음 이제 피복제 손해액은 아까 피복제가 피해액이 300만 원이었죠.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고정감가입니다. 여기는. 고정감가 40%를 적용하니까 1 마이너스 0.4를 계산해 주면은 180만 원이 나오죠. 180만 원. 그러면은 총 손해액이 나왔습니다. 총 손해액이 940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940만 원. 자, 이 금액에다가 이제 잔조물 제거 비용까지 합쳐갖고 하라 그랬죠. 자, 이거 100% 인정되네요. 그렇죠? 94만 원 한도니까 손해액과 잔조물 제거 비용 합이 그럼 990만 원 이 금액이 나왔죠. 990만 원. 그러면은 이거 두 개의 자기부담 금액은 99만 원이 됩니다. 자, 추가로 10,000원만 더 차감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보험금을 먼저 이제 구하죠. 얘네들은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 미니멈
990만원 마이너스 99만원. 자, 이 금액하고 아까 보험 가입 금액 2천만원 이거 한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먼저 구해주죠. 그럼 이게 이제 891만원 두 가지 지급 보험금이 먼저 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손해방지 비용 30만원이 있는데 저 30만원은 3만원을 빼는 게 아니라 만원만 빼라 그랬죠. 만원만. 비리보상 없으니까 이건 29만원을 지급해 주겠죠. 29만원.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10만원은 전액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제 총 지급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891만원, 그 다음에 29만원.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10만원까지 적용을 했더니 930만원 하고 이 금액이 총 지급 보험금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죠.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문제 2번은 집합보험이죠. 자, 집합보험도 지금 우리 이론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험금을 산정을 하는가. 원래는 지금 동별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여기는 A동, B동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보험 가입을 했죠. 한꺼번에 지금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을 따로따로 나눠야 됩니다. A동 거 따로, B동 거 따로. 지금 보험금을 지금 피해액이 따로따로 산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합니다. 보험 가액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전체가 5천만 원이죠. 그럼 얘가 이제 60%가 되고 얘가 40%가 되니까 자, 4천만 원을 뭐 한다? 쪼갭니다. A 거, B 걸로 나눠야 돼요.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0% 거니까 2,400만 원이 A동께 되고 1,600만 원이 B동 거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꺼번에 가입된 거죠. 집합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피해액이 뭐가 됩니까? 수리복구 의사를 했으니까 이게 손해액이 되는 거죠. 손해액.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동하고 B동에 지금 보험 가입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지금 각각 자기 부담금을 84만원, 100만원 이렇게 빼느냐, 아니면 합쳐가지고 지금 손해액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두 개를 더했더니 2,800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부담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금 차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자기 부담 금액을 84만 원. 이거는 이제 1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여기서 100만 원. 그럼 합쳐갖고 180만 원을 184만 원을 차감하게 되죠. 계약자가 한 사람인데 동별 가입이면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 금액을 자기 부담 금액을 100만 원만 지금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자기 부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A동 거 잔존물, 아니죠. A동 거 자기 부담금, B동 거 자기 부담금 각각 따로따로 분배를 해야 돼요. 지금 2,800만 원에 840만 원이죠. 그럼 이게 몇 퍼센트가 돼요? 30%가 이거 가중평균을 또 합니다. 그럼 이게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30%하고 70%로 나누는 거예요. 가중평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담 금액이 A동께 얼마가 된다? 30%니까 30만 원이 되고 B동께 얼마가 된다? B동께 70만 원이 되는 거죠. 70만 원. 자기 부담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차감을 한다. 이게 분명히 지금 A동하고 B동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했지만은 나누어서 지금 시설물이 있지만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 덩어리 집합 보험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이제 차감할 때 이렇게 차감을 해주면 돼요. 자기부담금을. 그럼 이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합쳐가지고 잔존물 제거 비용 합쳐가지고 150만 원이니까 A동 거 얼마, B동 거 얼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보험금은 따로따로 산정합니다. A동 거 따로, B동 거 따로. 그럼 이제 여기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A동 거, B동 거 따로따로 가는데 이 150만 원 다 인정이 되죠. 자, 150만 원에 몇 퍼센트? 손해액을 아까 가중평균한 게 30%였죠. 여기는 150만 원에 70%, 0.7. 그럼 여기가 45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5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총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 원 들었는데 A동 거에 45만 원 들었고 B동 거에 105만 원 들었다. 이거를 또 가중평균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A동 지급 보험금을 한번 산정해 볼까요? 지금 840만 원이 손해액이었습니다. 자기부담 금액이 30만 원이었죠. 30만 원.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더 해줘야죠, 이거는. 원래는 지금 손해액과 잔존물이 플러스가 먼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하는 거죠. 100만 원 차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100만 원 차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존물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차감 안 합니다. 자, 이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안에 들어왔죠. A동 거 2,400만 원이니까.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게 지금 얼마가 나오죠? 855만 원인가요? 855만 원이 A동 지급 보험금이다. 자, B동 건 얼마가 나오죠? 자, B동 거는 1,960만 원이 손해액이고 잔존물이 얼마죠? 105만 원이죠. 자, 두 개 먼저 묶을게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7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도가 1,600만 원이 지금 한도입니다. 여기는 1,600. 이거 조심해야 돼요. 1,600만 원 한도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자, 이 앞에 금액이 지금 1,600만 원을 초과하죠. 그래서 여기는 한도 금액 1,600만 원을 지급 보험금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집합보험하고 그 다음에 중복보험, 이거는 이제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좀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계약자 한 사람이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에 지금 두 군데에다가 보험 가입을 했죠. 자, 여기는 이제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제 독립책임액이냐, 비례분담, 보험 가입 금액 비례분담이냐,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이제 수리복구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곧 뭐가 돼요? 손해액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을 안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지금 따로따로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2,400, 1,600 이렇게 가입을 했죠. 이게 보험 가입을 동일한 목적물이니까 보험 가입이 똑같죠. 그거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례보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비례보상을 한다? 보험 가입 금액 비례분담 방식으로 비례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금으로 비례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A 회사에만 가입을 했을 때, B 회사에만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자, 이 보험금으로 비례분담하는 게 또 있어요.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할게요. A 회사만 가입을 하게 되면 손해액이 1,800만 원이죠. 잔존물 없죠. 1,8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A 회사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차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한도가 지금 2,400만 원이니까 1,700만 원이 지급보험금이 되는 거죠. 1,700만 원이 A 회사만 가입했을 때. 자, B 거 해볼까요? B 것도 지금 1,800만 원이 손해액이니까 거기다가 100만 원을 또 차감을 하죠. 10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여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2,4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600만 원이 지금 뭐가 되므로 보험 가입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버렸죠. 1,7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1,600만 원 지급 보험금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잔존물은 있지도 않은데
목적물 것만 가지고도 지금 한도에 걸려버렸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급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죠. 중복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중복으로 가입을 했는데 계산 방법이 같은 거죠.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죠? 보험 가입 금액으로 지금 비례 분담을 해요. 지금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4천만 원이죠. 합의. 이거를 이제 비례 분담하는 거니까 얘가 40%인가요? 얘가 40%가 되고, 얘가 40%가 되고, 얘가 60%가 되는 거죠. 60%. 그럼 이제 이 손해액을 1,800만 원을 중복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이 조건을 하여튼 우리 이론서에는 없어요. 자기부담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 현장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서에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축하고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해가지고 중복보험으로 가던데 여기는 그냥 뭐 자기부담금 가축에서 이제 뭐 자기부담금을 차감했다. 여기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 손해액이고 자기부담 금액을 0원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보험 가입금액 비례분담이니까 합이 4천만 원이었죠. 4천만 원,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게 이제 60%가 되는 거죠. A 거죠. A 거. A 회사 거. 그러면 얘가 이제 1,800만 원에 60%가 되기 때문에 1,080만 원이 되죠. 1,080만 원을 A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720만 원이 있죠. 720만 원은 B 회사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1,800만 원을 가득 채워주는 거죠. 자기부담금 없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 방법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손해액이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800만 원의 자기부담금 빵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뭘로 가중평균을 한다? 보험금 있죠. 아까 1,700만 원, 1,600만 원. 보험금, 지급보험금 비례분담입니다. 아까 1,700만 원하고 1,600만 원 보험금을 계산해놨죠. 그거 보내 B거니까, B보험회사 거니까 1,600만 원.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비례분담이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1,252만 1,739점 얼마 했는데 원단위 삭제, 원단위 절사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 피해이지만 중복보험이기 때문에 중복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론서에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은 논란이죠.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해가지고 비례분담이냐 아니면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고 비례분담이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가림 시설 꽤 나왔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미가입이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기존 방식대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조달 가액이 4천만 원이죠. 자,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줬네요. 보험 가입 금액은 3,112만 원으로 줬네. 한번 해볼게요. 4천만 원 제조달 가액. 자, 이거를 1 철제니까 0.0444. 가입 당시까지 경관 연수가 몇 년이냐 이게 지금 보이나요? 가입 당시까지 지금 이 기간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그냥 줬네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사고 당시까지죠. 사고 당시까지 얼마다라고 5년이다라고 줬죠. 자, 이거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험 가입이니까. 그럼 5년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자,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3,112만 원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3,110이고 여기도 3,110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보험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하여튼 뭐 이 해가림 시설은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부보험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비례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을 알아야 되니까 이 550칸 중에 얼마가 이제 피해 칸수로 환산이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0.8을 곱하고, 여기는 0.6을 곱하고, 여기는 0.4를 곱하고, 여기는 0.2를 곱해가지고 이제 피해 칸수를 다시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200칸, 120칸, 그 다음에 30칸, 40칸, 그 다음에 10칸이 되나요? 그럼 이게 80에다가 200, 400칸이 되네요. 400칸. 400칸의 피해 면적이 돼가지고, 지금 피해 면적은 칸 넓이가 지금 얼마 나왔죠? 2 곱하기 1.5 더하기 0.5 해가지고, 한 칸 넓이가 4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럼 이제 피해액이 나오죠. 피해 면적에다가, 피해 면적이 1600입니다. 1600제곱에다가, 지금 설치비가 8,000원이 주어졌죠. 철제에 8,000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1280만원 하고 나왔습니다. 감가를 해야 됩니다. 감가 피해액이 1280만원, 그 다음에 1-0.0444 곱하기 5년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995만 8,400원. 이게 이제 감가 피해액이 되고, 하나 더 해야죠. 보험가액의 20% 이것까지 갑니다. 자, 3,112만원에 20%면은 622만 4천원 이 금액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손해액은 뭐가 돼야 되나요? 가운데 값이 손해액이니까 이게 지금 손해액이 되는 거죠. 손해액. 잔조물 제거 비용이 64만 1,600원. 이거 다 인정되네요. 오케이. 100%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한도에, 손해액 10% 한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손해액과 잔존물 두 개를 더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자, 995만 8,400원하고 이거 더해가지고 좀 떨어지게끔 해줬죠. 1,06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1,060만원.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 금액이 100만원 차감이 완료가 돼버리네요. 최대 100만원이니까. 비례보상 없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자, 뭐 이것도 원래 정확하게 적으면 미니멈 하고 다 적어줘야겠죠. 1,060만원 마이너스 자기부담, 손자 비가 그랬습니다. 100만원 비례보상 없고, 거기다가 보험가입금액이 3,112만원 이렇게 갔죠. 한도. 그래서 이 앞에 것 계산했더니 960만원 이 금액이 나오네요. 두 가지 손해액과 잔조물 제거 비용 두 가지의 지급 보험금이 이렇게 가죠. 자, 손해방지 비용이 얼마죠? 지출된 손해방지 비용이 15만원으로 여기 줬네요. 그럼 15만원이면은 저거 다 줍니까? 지금 자기부담금 차감은 완료가 됐죠. 자기부담금 차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5만원 마이너스 빵원 비례보상 없고, 그리고 한도가 20만원. 자, 이걸로 이제 손해방지 비용이 적용이 되니까 15만원을 다 주는 거죠. 15만원. 이 15만원을 전액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잔조물 보존 비용도 10만원 다 줘야겠죠. 자기부담 차감이 완료가 됐으니까 비례보상도 없고. 그래서 이 10만원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지급 보험금은 96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그리고 10만원이죠. 이거를 다 더해봤더니 25만원 플러스가 돼 985만원이 지급 보험금으로 산정이 된다 이거죠. 어렵나요? 좀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좀 쉬울 텐데, 이거 안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여기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좀 다르게 갔죠. 특이하게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수리복구를 안 했네요. 그럼 여기도 감가를 해야죠.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되려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제시를 해줬죠. 그럼 이제 보험 가액을 여러분들이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조달 가액 보장에 특약 가입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문제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설치비, 제조달 가액이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액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2천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근데 이거를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으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100%로 해야지. 왜 90%로 가입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억지로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러죠. 비례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조달 가액 분의 이걸로 지금 비례 보상 90% 비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지금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보험 가액은 이제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비례 보상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야겠죠. 2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뭐 2천만 원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제네 1-0.0444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사고 당시 수리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 금액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니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이 돼가지고 비례 보상이 된 거죠.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822만 4천원 이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1,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더 크죠, 이게. 그래서 비례 보상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조달 가액으로 비례 보상을 하더라 이렇게 갔죠. 자, 피해 칸수 구해볼까요? 150, 40, 60 해가지고 250칸이죠. 250칸이 지금 피해 칸수가 되고 칸넓이가 4제곱이네요. 거기다가 설치비가 지금 10,000원이다 그랬죠. 10,000원. 그러면 1,000,000원이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감가 피해액도 구해보면은 이 1,000,000원을 뭐 해야 돼요? 1-0.0444 곱하기 2년이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911만 2천원 이 금액이 나왔네요. 자, 보험 가액의 몇 퍼센트? 보험 가액의 20%를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손해액이 되는 거죠.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이 68만 8천원 다 인정이 되네요.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두 개를 더해 봤더니 980만 원 이 금액이 나왔죠. 자기 부담 금액이 98만 원이 되는 거죠. 아직 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보험금은 지급 보험금은 얼마가 나온다? 두 가지 지급 보험금은 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미니멈 980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98만 원. 자, 아까 비례 보상이 있었죠. 제조달 가액 분의 2천만 원 분의 보험 가입 금액 1,800만 원. 자, 이걸로 비례 보상 0.9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 금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아까 1,800만 원 억지를 지금 이렇게 줬다 그랬죠. 1,800만 원. 그래서 한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앞에 금액이 더 작게 나왔죠. 793만 8천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지급 보험금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비용이 계산이 돼야겠죠. 자, 이것도 한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미니멈 30만 원에 마이너스 3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이 추가 차감이죠. 2만 원. 2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비례 보상 0.9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20만원 한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더니 이 금액이 더 작네요. 그렇죠? 이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지급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타 협력 비용 5만원은 전액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더해봤더니 총 지급 보험이 보험금이죠. 818만 8천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가림 시설이네요. 완전히 지금 해가림 시설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갔죠. 시설 재료가 지금 철제 따로 목재 이게 따로따로 나오면 머리 터집니다. 제가 또 이 문제도 일부러 억지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제조달 가액이 지금 여기서 4,800만 원이 되죠. 여기는 2,400만 원이 제조달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당시까지 지금 뭐예요? 경관 연수가 지금 따로 줬죠. 경관 연수가 따로따로 지금 5년짜리, 2년짜리 따로따로.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하게끔 해놨어요. 지금 미가입이니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철제부터 할게요. 철제는 지금 제조달 가액이 4,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0.0444 곱하기 5년이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3,734만 4천원. 일단은 여기에 원단위, 천원 단위 살려놓으세요. 그 다음 목재거 해보면은 2,400만 원에다가 1-0.1333. 여기는 2년이 경고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1,760만 1,600원. 그럼 이거 이제 두 개를 더한 게 한 사람 거니까 여기는 이제 계약자 한 사람 거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5,494만 5,600원이 나오죠. 5,494만 5,600원. 그럼 여기는 이제 천원 단위를 절사를 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5,494만 원 이렇게 이제 잘라줘야 되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이제 산정이 돼.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구회 시험 때 철제 따로 목재 따로 해가지고 두 문제 무름일 무름이 해가지고 7점 8점 해갖고 15점짜리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벌써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고 발생까지 시켜가지고 손해액도 구해야 되고 또 기타 비용도 있죠. 거기까지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 가액도 따로따로 구해야죠. 보험 가액도.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고 발생 당시까지 기간이 다르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험 가액도 일단은 아까 제조달 가액 4천만 원 예거하고 2,400만 원 이걸 가지고 구해줘야죠. 보험 가액을.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5,100 얼마 나올 겁니다. 경관 연수가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럼 초과 보험이 되죠. 한번 구해보세요. 보험 가액을 지금 4,800만 원 4,800만 원 곱하기 1-0.0444 곱하기 6년이죠. 그러니까 6년 거 이걸로 했더니 얘가 3,521만 2,800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것도 해볼까요? 목재 거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 곱하기 1-0.1333 30개월이면 2.5년으로 해야죠. 2.5년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1,600만 2천원이네요. 1,600만 2천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지금 보험 가액이에요. 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가액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121만 4,8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 가액이 되는 거고, 보험 가액 금액이 5,494만 원이니까 초과 보험이 되잖아요. 초과 보험. 그러니까 비리 보상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해액 산정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 100, 여기 120, 여기 30이죠. 그럼 피해 칸수가 몇 칸이 나왔죠? 250칸이 되나요? 자, 250칸에다가 지금 이것도 이제 뒷줄밖에 섞어놨죠. 2m 곱하기 1.5 더하기 0.5 해가지고 4제곱미터가 한 칸 넓입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이 1000제곱이 나왔네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피해를 입었죠? 목재만 피해를 입었네요. 목재만. 철재는 피해를 안 입고 목재만. 그 목재가 지금 6,000원이니까 6,000원 해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피해액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감가를 또 해야죠. 감가 피해액이 600만 원 곱하기 1-0.133 목재입니다. 거기에 2.5년이죠. 2.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400만 500원이 나오네요. 400만 500원. 그럼 이제 보험 가액의 20%가 지금 훨씬 크죠. 보험 가액의 20%. 아까 보험 가액이 5,121만 4,800원 이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손해액은 가운데 값이니까 이게 가운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가 돼요? 50만 원 다 인정이 되죠. 손해액이 600만 원이니까.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합이 650만 원이 되고 자기부담 금액은 65만 원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65만 원. 그럼 여기는 이제 비리보상이 없기 때문에 자, 650만 원에서 65만 원 뺀 거, 그 금액이 지금 보험 가액 한도죠. 초과 보험이니까 보험 가액 한도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뺐더니 얼마가 되죠? 585만 원이 저 두 가지 지급 보험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방지 비용 30만 원 한도 적용을 해야겠죠. 여기는 지금 자기부담 금액을 65만 원만 차감했기 때문에 10% 다 차감하죠. 3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비례보상 없고, 비례보상 초과보험이니까 자, 이거 하고 20만 원 한도를 해가지고 손해방지비용권은 2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20만 원.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만 원 빼야죠. 자기부담금 만 원 빼니까 9만 원. 얘 거에서는 9만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급 보험금이 58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20만 원, 20만 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9만 원, 9만 원.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뭐 기타 협력 비용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그냥 지급 보험금으로 끝났잖아요. 얼마가 나왔죠? 585만 원, 605만 원, 614만 원이 되네요. 614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농업용 시설물이니까 아직도 지금 두 문제가 남았겠네요. 많이 남았네. 자, 여기는 이제 농업용 시설물 따로, 부대 시설물 따로 이제 구하는 그 유형의 문제가 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 가입 금액이 2,400만 원으로 지금 보험 가입됐죠. 부대 시설은 800만 원으로 가입이 됐고, 가입 금액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더 구해줘야 된다?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러 가야죠. 자, 농업용 시설물 것 따로, 부대 시설 따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더해갖고 해야죠. 부대 시설하고 단동하우스하고 피복제는 더해가지고. 자, 피해액을 먼저 산정해 볼까요? 여기 지금 피해액이 80% 피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60으로 봐야죠. 200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0.8 거기다가 10만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전체 파손이니까 400제곱 곱하기 100%죠. 거기다가 이제 만원 했더니 400만원이 피해액이 되고, 여기는
1600만 원이 피해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피해액들을 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손해액으로 가야 됩니다. 자, 1600만 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여기는 내용 연수가 지금 얼마죠? 10년이죠. 내용 연수가 10년이면은 경영 감가율이 8%가 되죠. 그리고 60개월이니까 여기는 딱 5년이네요. 5년.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준 게 단독하우스 손해액이 됩니다. 960만 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피복제입니다. 자, 피복제는 400만 원 고정감가죠. 1 마이너스 0.4로 가니까 240만 원이 이게 피복제 손해액.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 준 게 1200만 원이 나왔네요. 1200만 원. 자, 부대 시설권은 500만 원인데 감가해야 되죠. 자, 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10%입니다. 8년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경과가 2년 경과했으니까,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400만 원이 나왔죠. 400만 원. 그럼 이제 이거는 한 사람의 농가가 되기 때문에 총 손해액이 지금 얼마예요? 총 손해액이 1600만 원이 나왔죠. 1600만 원. 1600만 원에 1200만 원이면 지금 몇 퍼센트가 됩니까? 75%가 되는 거죠. 400만 원이면은 이게 25%가 되는 거죠. 25% 가중평균 해놔야 됩니다. 75% 손해액 기준으로 이와 같이 가중평균을 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 또 있나요? 있죠. 200만 원. 근데 이거부터 할게요. 더해갖고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자기부담 금액이 이미 차감 완료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이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 원이 농업용 시설물 거 얼마, 부대 시설 거 얼마,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세요. 자, 이 100만 원이 차감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농업용 시설물계 75%니까 75만 원의 자기부담 금액이 되고, 부대 시설 자기부담 금액이 25%니까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 원 다 인정되나요? 인정 안 되죠. 손해액의 10%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얼마? 16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손해액의 10%가 되니까. 그럼 이 160만 원에 몇 퍼센트로 또 나눠야 돼요? 농업용 시설물 거하고 부대 시설 거를 따로따로 나눠야 되죠. 아까 75%하고 25%로 지금 나눕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에 75%면은 120만 원이 되죠. 120만 원. 그 다음에 이 거는 자동적으로 4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따로, 부대 시설 거 따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은, 자, 미니멈 갑니다. 미니멈. 손해액이 지금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다가 잔존물을 먼저 더해 줄 거예요. 12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 금액이 75만 원이죠. 75만 원.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2400만 원. 이게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1245만 원이 나오네요. 1245만 원. 이게 농업용 시설물 거 되고, 자, 부대 시설 것도 해볼까요? 미니멈. 지금 손해액이 400만 원이었죠. 손해액이 4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물이 40만 원. 거기에 자기부담 금액이 25만 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었죠. 800만 원. 자, 이거를 이제 한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415만 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존물까지 다 한 거죠. 잔존물이 지금 합쳐갖고 200만 원이라 했는데 다 인정 못 받고 160만 원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이 160만 원 중에 농업용 시설물게 얼마고 부대 시설게 얼마냐.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해가지고 75%하고 25%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사가 피해가 지금 한 번만 난 경우죠. 두 번 난 경우는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에 또 있을 겁니다.
태풍이네요. 풍수, 설지. 이 외에 그랬으니까 여기는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70%가 돼야 되죠. 여기는 수정장가율의 최대값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최대값. 근데 수리복구가 안 됐네. 그러면은 0.3으로 가야죠. 30%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조달 가액이 지금 2억이죠. 2억에다가 0.3을 곱했더니 이게 지금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수리복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6천만 원만 보험 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6천만 원에 또 80%죠. 부보 비율 때문에. 보험 가액의 80% 이걸로 이제 가면은 얼마가 되죠? 4,800만 원이죠. 근데 4,800만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이거니까 비례 보상이 되네요. 일부 보험이 되니까. 자, 4,800만 원 분의 2,880만 원 했더니 60%가 됩니다. 비례 보상이 60%, 0.6이 되는 겁니다. 자, 손해액은 줬죠. 손해액은 5,200만 원 직접 줍니다. 이렇게. 가축은 대부분 직접 준다라고 했죠. 축사는. 가축은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 산정해가지고 손해액을 구하는 겁니다만은. 그럼 이건 이제 100% 인정이네요. 오케이. 10% 안에 들어가니까 100% 인정.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을 더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5,500만 원 이게 나왔죠. 자, 여기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10%로 하는 게 아니고 50만 원과 비교하는 거 있죠. 자기부담 금액은 맥시멈 이렇게 갑니다. 맥시멈 해가지고 550만 원, 5,500만 원 거기다가 비례보상이 0.6이죠. 자기부담 비율이 0.05, 5%죠. 이 금액하고 50만 원을 비교해가지고 큰 금액을 자기부담 금액으로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165만 원, 이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165만 원이 자기부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죠. 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미니멈 하고 지금 5,500만 원, 5,500만 원 거기다가 이제 비례보상 0.6이 되고 자기부담 금액이 165만 원 이렇게 이제 따로 빼라 그랬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2,880만 원이었습니다. 2,880만 원. 자, 이거 한도 적용해 가지고 정리했더니 이 금액이 더 큰 금액이죠. 이거 계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네요. 이거 한도에 걸려 가지고 2,880만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손해액과 잔존물이죠. 이게 손해액과 잔존물 두 가지 합쳐가지고 한도 적용을 해줘라. 일부 보험이니까 누구 걸로 한도를 한다?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도를 한다. 그래서 2,880만 원이 두 가지 지급 보험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손해방지 비용까지는 한다 그랬죠. 축사에서. 그럼 이제 60만 원은 뭐만 하면 돼요? 60만 원은 자기부담 금액은 없고 비례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비례보상 0.6 해가지고 36만 원 이렇게 가죠. 그럼 총 지급 보험금은 2,880만 원하고 누구하고 36만 원 더해가지고 2,916만 원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축사는 지금 바뀐 게 없죠. 2025년도 이론서에서 바뀐 게 없어요. 이 중복사고도 마찬가지로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잘하면 되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으로 2차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면 되죠. 자, 수제네요. 1차는. 2차가 화제가 되고. 자, 여기는 장가율에 또 최대값 적용하는 걸로 가죠. 우리 이론서에 나온 것만 지금 합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는 C5 조인 축사 구조물이니까 50% 수정 장가율 최대값 쓰죠. 수정 장가율의 최대값.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험 제조달 가액이 지금 1억 6천만 원 줬네요. 그러면 1억 6천만에다가 뭐를 지금 곱해주죠? 0.5 수정 장가율 최대값을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험 가액이 됩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나오네요.
자, 8천만 원에 80%면 얼마죠? 6,400만 원이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3,200밖에 안 되네요. 그럼 비례 보상이 50%가 됩니다. 0.5 비례 보상이 된다. 자기 부담 비율 0%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금 빵원이네 이러면 큰일 나요. 맥시멈 50만 원 비교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0%라고 해서 자기 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손해액이 1,800만 원을 줬죠. 자, 이거 인정. 다 인정됩니다.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합이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1,900만 원 자기부담금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은 맥시멈 해가지고 손해액과 잔존물 두 개 묶어가지고죠. 1,900만 원, 그 다음에 비례보상 0.5, 자기부담 비율 0,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가니까 큰 금액이 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건 0원이죠. 그래서 50만 원이 자기부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차 지급 보험금이 다 산정이 되네요. 잔존물 손해 방지 비용도 있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지급 보험금 손해액과 잔존물 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미니멈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 그리고 비례보상 0.5,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50만 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3,200만 원.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게 1차 사고에 지금 목적물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두 가지에 해당되는 보험금이죠. 9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거하고 이 손해방지 비용과 비례보상만 하면 됩니다. 50%죠. 0.5 했더니 20만 원을 지급해 주니까 1차 사고 지급 보험금이 920만 원이 나오네요. 1차 지급 보험금 920만 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게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이걸로 갑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이 3,200만 원이었죠. 3,200만 원에서 92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2,280만 원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보호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 6,400만 원이었죠. 보험 가액의 80% 6,400만 원에 2,280만 원으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0.35625 이렇게 가네요. 비례 보상을 이걸로 비례 보상을 합니다. 2차 사고는 화재네요. 화재. 화재는 자기 부담금을 따로 산정할 필요 없죠. 자, 이건 이제 인정 안 되네요. 100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의 10%니까. 그럼 손해액과 잔존물 두 가지 합쳤더니 1,100만 원 이 금액이 나왔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급 보험금을 바로 가면 돼요. 여기는 이 두 가지 보험금은 미니멈 1,100만 원, 1,100만 원, 그 다음에 비례보상이 0.35625,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1-0%죠. 자기부담 비율이 0%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잔존이죠. 2,280만 원.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391만 8,750원 이 금액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례 보상을 해야죠. 0.35625로 가야 됩니다. 0.35625 했더니 이게 10만 6,875원이 나왔네요.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두 개 더해 준 게 2차 것 지급 보험금이 되죠. 그래서 2차 지급 보험금은 얼마가 나왔죠? 391만 8,750원, 10만 6,875원. 두 개를 더했더니 402만 5,625원 이게 나왔네요.
이게 2차 지급보험금입니다. 아까 1차 지급보험금이 920만 원이었죠. 1차 게 920만 원, 2차 게 402만 5,625원. 그럼 두 개 더하면 이제 총 지급, 여기 뭐 구하라 그랬죠? 총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 더해줘야죠. 920만 원 플러스 이거를 했더니 1,322만 5,625원 이렇게 이제 구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 같은 경우는 중복 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유튜브 강사들은 이런 문제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잔존보험 가입 금액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시설물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풀이보다는 일단은 개념, 내용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제가 앞에 좀 어지럽죠. 빨리 갈게요. 여기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뭐 해라. 벽에다가 써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시설물이다. 4가지 시설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바뀌는 내용에서는 뭐도 했죠. 가축도 하고, 가축도 비례보상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했죠. 우리가 그 비용 손해보험금 산정할 때는 6가지로 했는데 시설물에서는 4가지만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필요한 것들은 꼭 암기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